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 또는 모아타운 같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나 절차를 안내하고 또 카운셀링하고 있는 그런 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비사업 전문 컨설턴트 주식회사 우주시티플랜의 신재현 대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하도 이 정비사업 관련한 법이나 기준들이 자주 바뀌고 해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도 사실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지난 설명회 때 역세권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동의서도 많이 내셨는데 갑자기 또 모아타운, 또 모아타운 중에서도 주민 제한 방식 이러한 안내문을 받으시고 다소 좀 당혹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사업이 왜 변경이 되었고 또 역세권 사업은 우리 구역에 왜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인지 또 모아타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주민 제한 방식이란 공모 방식과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의 의구심을 풀고 우리 구역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사업이 지난 7월 1일부로 그 기준이 대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역세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명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이라고 하는 서울시 방침, 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던 역세권 재개발 도시정비형 방식이었어요. 다소 어렵긴 하나 주택골자 중에 2종 주거지역, 우리 같은 2종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종상향을 해주고 500% 내지 700%까지 용적률도 허용하는 그러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가 7월 1일부로 대폭 변경이 됐는데 그중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수를 과거 기준은 30% 이상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60%로 강화를 했어요. 저희가 거기에 우리 구역이 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0년 이내에 신축 비율이 15% 이내여야 되고 또 20m 대로의 접안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또 얻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조건들을 매우 까다롭게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역세권 사업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역세권 사업은 과거에는 면적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2만 제곱미터 이내로 이제 쪼개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항의를 했어요.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여러분 스스로가 구역도 확장해주고 원래는 역세권 250m 범위를 350m 확장도 해주고 본역까지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느냐, 갑자기 제한을 둘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항의를 했어요. 또 뭐 1000명 이상 연명도 받아서 시의회에 제출도 하고 했지만은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더라도 다른 방식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세요가 답이에요. 일관된 답.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항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역세권 사업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감으로 이제 그 느끼는 바는 아마도 서울시는 자신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에 집중하고 싶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역세권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장기 전세주택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기 전세주택은 누가 매입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하냐면 SH공사, 서울도시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역세권 사업 방식의 사업장이 한 80개가 넘게 준비를 했었어요. 왜? 대한민국 건축 역사상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각 역마다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역들이 전부 장기 전세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그걸 관리하고 인수할 SH공사도 그만한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그만한 인력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도 SH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사업은 우리 구역으로서는 또 여러 구역에서도 이제 난망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방식들을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현실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쫓아서 탐색을 한 결과 모아타운 방식 중에서 주민 제한 방식을 채택을 하고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같이 이제 이해를 이제 넓혀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실 때 좀 헷갈리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첫째로 나오잖아요. 뭐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유주택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이제 나오는데 저건 뭐 머리에 두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아타운이다 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발전된 것이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주민 제한 방식과 이제 공모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제한 방식일 경우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줘요. 역세권 사업은 우리 스스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안을 했었던 것인데 이것은 이제 자치구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 줍니다. 우리 주민이 어떤 조건을 맞춰서 제안을 했을 때 그러면 그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을 공람하는 절차를 거쳐요. 주민 여러분, 자양동 2구역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 이 구역은 이런 형태로 이러한 높이, 이러한 용적률, 이러한 층수로 아파트를 건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담을 거쳐서 관리계획 승인이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각 블록별로 조합을 만들거나 또는 시행자를 지정해서 모아타운 방식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 제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관리 계획을 수립을 저희가 이제 해달라고 자치구에 의뢰하면 자치구에서는 전문가 사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자문에 의해서 우리 주민과 협의해서 몇 개의 안을 이제 가져올 겁니다. 몇 개의 안을 가져오면 그 안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문위원과의 사전 자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관리 계획으로 수립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모아타운을 하려고 하는가? 첫째, 우리 구역은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종 주거지역을 이제 아마도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됩니다. 물론 과거 이제 역세권 할 때는 준주거까지 2단계 종상향이 됐는데 이제 2단계는 아니더라도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고 층수도 완화가 돼서 20층이나 25층 정도 층수가 되겠습니다. 이 층수는 확정되어 있는 층수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30층까지도 갈 수 있고 30층 이상도 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제 다음 이제 사례를 이제 봐가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제 그 변화는 지하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다거나 또는 6m 이하 도로는 폐도해서 도로를 없애고 사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완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공건축가가 직접 지원을 해서 설계를 해준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점, 모아타운에는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아타운에서 이제 모아주택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때 모아타운 안에 있는 주택은 다 모아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아주택이라는 개념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200%도 250%.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등의 어떤 그 완화, 공공성을 확보를 하게 되면 용적률을 더 완화도 해주고 층수도 20층 내외로 변경이 될 수가 있고 2종이 3종으로 된다는 것.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다. 모아타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나 6m 이하 도로는 폐도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시설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토지 이용 효율을 좀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용 주차장을 복합 개발로 관리 계획에 수립해서 하고 이제 그 설치 비용도 일부를 또 지원을 해준다. 자치구에서 이제 그러한 이점이 모아타운에는 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모아타운에 이제 조합이 형성이 되면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매매나 양도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합 설립 이후에 산 사람은 현금 청산돼 버려요. 그래서 매매나 지응여를 하실 분은 조합이 설립되게 하셔야 돼요. 이 모아타운 사업은. 그걸 명심하시고. 두 번째로 일반 우리가 역세권 사업이나 일반 재개발사는 1+1에서 2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권리가액이 높으면 또는 건축 면적, 전용 면적이 아파트 새로 신축된 아파트 면적보다 많으면 1+1에서 2채도 가능하다 했는데 가로주택은 2채 제한이 없이 3채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다물건 소유자들은 3채까지도 가능하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어떤 게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고려하실 내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 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됐지만은 가로주택 조합은 상관이 없이
양도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로주택형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원래 가로주택 사업은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만까지를 확장을 해줬어요. 2만까지. 그래서 2만 제곱미터 이내에서는 할 수가 있고, 신속통합계획이나 일반 재개발 역세공사업 같은 경우 노후도는 67%예요. 그런데 10% 다운해서 57%. 그러니까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구역을 노후도를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노후도가 57%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은 10번지, 13번지, 16번지 모두가 그런 노후도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모아타운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사업 기간이 어쨌든 아주 짧다고 하는 것이 이 모아타운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제안을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만은 아까 같이 자치구에서 자문위원을 통해서 직접 관리 계획을 자체를 수립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이 아주 단축이 된다. 또 하나, 이 모아타운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합을 구성하거나 또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다음에 대개는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는 단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 모아타운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하는 절차가 생략이 돼서 사업 시행 인가 때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주민 제한 방식과 이제 공모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아랫동네 했던 자양사동 모아타운 방식이 지금 그 철회가 되었다고 하는 모아타운 방식은 공모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30% 동의만으로 우선 자치구에 제안을 하면 자치구 구청장이 서울시에 공모해서 지정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공모 방식이라 해요. 주민 제한 방식은 동의율 3분의 2 동의, 면적이 3분의 2 동의 67%를 먼저 달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제한 방식은 철회될 일이 없어요. 그게 한 가지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의율은 더 높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말미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동의율을 올 연말에 대폭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아주 희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좀 이따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주민 제한 방식을 하는 서울시 사례가 있는지 몇 군데만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게 송파구 삼전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 제한 방식입니다. 상당히 큰 면적으로 여러 구역이 통합해서 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여기는 등촌동입니다. 등촌동 일대에 지금 643번지라고 하는 이 구역도 주민 제한 방식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석반동, 석반초등학교 주변인데 여기도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자, 현재 서울 시내 총 모아타운을 하겠다고 신청한 지역이 관리 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는 구역이 무려 75개에 해당됩니다. 이 모아타운은 무한정 아무 데고 하는 게 아니라 2026년까지 100개를 서울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어요. 100개.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25개, 남은 25개 안에 들어가야 이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서를 빨리 걷어줘야 됩니다. 빨리 달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75개의 지금 관리계획이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역에서 남은 건 25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아타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몇 개의 구역들이 어떠한 구역계와 어떠한 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몇 군데 사례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97,000제곱미터니까 꽤 크잖아요. 3만 평 거의 되는 면적인데 모양이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예, 아주 정형화돼서 아주 이상적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재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면서 7층 이하이기 때문에 종 상향이 2종이나 3종까지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종은 아마 될 거예요. 이런 곳은 이제 용적률이 완화를 크게 많이를 못 받죠. 2종 7층 이하이기 때문에. 관악구 이제 은촌동이라고 이 아래 구역과 옆 구역을 쪼갰어요.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만도 74,000인데 그 옆 구역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면 10만이 넘거든요. 모아타운은 10만 이상은 안 됩니다. 3만 이상, 10만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쪼개서 한 구역이에요. 다음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 바로 윗구역이죠. 이렇게 10만이 넘기 때문에 여기도 9만 9천이나 되잖아요. 10만 아래로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과 2종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종이. 여기는 쌍문동 8만 1,000제곱미터인데 이제 이러한 구역으로
1종과 2종. 1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단독주택지요. 여기는 상도동 242번지인데 여기는 62,000평방미터 이내로 여기도 2종 7층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모아타운 하면 가장 모범적인 곳이 번동과 면목동이거든요. 번동과 면목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우리 구역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면목동을 보시면 93,800 정도 되는데 노후도가 80이나 돼서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가 1종, 2종, 3종이 혼재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몇 층이 몇 세대가 나왔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원래 7구역으로 출발을 했던 곳인데 그 밑에 칸에 보면 A1에서 A5까지 5구역으로 통폐합을 했어요. 통폐합을 해서 보시면 일반 분양 비율이 높은 곳은 대체로 수익률이 좋은 곳이고 낮은 것은 수익률이 안 좋다고 금방 보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용 구역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120명인데 건립 세대는 400세대가 넘으니까 일반 분양 비율이 40%에 육박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A2 구역은 일반 분양 비율이 9%밖에 안 되잖아요. 아마도 여기는 아마 1종 구간 같아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구역별로 차별이 좀 있습니다. 행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면 모아타운이라 해서 그 경계 안에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돼요. 항상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시공사가 이미 선정이 된 지역도 있고 아직 선정이 안 된 지역도 있고 진행 속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요. 제일 매스컴에 오르내고 있는 번동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5개 구역이 5만 평방제곱미터이고 현재 약 800세대인데 건립 세대들은 1200세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제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아주 빠른 지역인데 여기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쪽 주변이 상가가 많은데 상가 동의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상가 소유자들의 참여도가 아주 높은 게 하나. 두 번째로 모아타운은 반드시 각 구역별로 조합을 만들거나 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단일 시행자로 한 군데를 이룸이라고 하는 시행자를 지정해서 공동 시행 계약을 체결해서 하나의 주체로 가요. 그래서 빠른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눠졌지만은 하나의 구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시행자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자면 신탁사를 지정해서 하나의 신탁사를 지정해서 3개의 구역을 하나의 사업 주체로 가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기도 5개 구역이 일반 분양 비율이 여기는 4개 구역 거의 비슷한데 5구역은 좀 차이가 있죠. 구역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도 층수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곳은 28층, 35층, 28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용적률도 309%까지 290%에서 309%까지 상당히 좋은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사로 코오롱 글로벌이 들어와 있고 이런 구조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괜찮은 편이죠. 왜냐하면 일반 분양 비율이 보시면 전부 50%대에 가깝게 되잖아요. 결국 이제 이건 용적률 싸움입니다. 용적률 싸움. 얼마나 우리가 공공기여나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남은 숙제예요. 우리 구역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은 10번지와 13번지, 16번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아래쪽은 아무래도 이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려고 해요. 상가를. 아무래도 반대가 많으실 거는. 그러나 이제 동의를 하시겠다면 이제 편입을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외를 시켰다. 그래서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역별로 노후도나 전체 이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전체를 보는 건데 빨간색은 노후도가 충족된 건물이고 파란색은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는 새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육안으로 그냥 쉽게 보시라고 한 것이고 평균 잡아서 한 70%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57%, 전체 평균은 5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된다. 그리고 전체 면적도 3만 한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3만 이상 10만 이내의 범위에 들잖아요. 그리고 한 구역이 많이 넘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 구역이 되게 한 5천 정도 됩니다. 구역별로. 3개 구역 나눈다 해도 15,000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가 3만 한 5, 6천 정도 되는데 전체 노후도나 모든 조건은 모아타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제일 오른쪽 16번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가 73%, 총 153호 중에 노후도가 73%고 여기가 면적이 한 15,000 정도 될 거예요.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저기 있네. 11,000. 두 번째 가운데 13번지 12,000 정도. 13번지죠. 여기가 11,500. 그래서 만은 다 넘어도 상관이 없다. 2만 이내로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노후도가 좀 떨어지긴 하나 뭐 65%라 해도 57% 이내는 드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10,000 정도 되고 10번지고 이 가운데가 주차장일 거야 아마. 주차장이고 지금 32번하고 33번이라 표시된 부분은 펜스를 쳐놨던데 이게 SH 건물이에요. SH 건물에서 아마도 새로 임대 건물 아마 지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서력 쪽에 뭐 들어간다 해도 노후도가 뭐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미달되지 않고 또 SH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의율에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서로 신축이 되더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빨간 선은 상가로 표시된 현재 상가로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향후 또 도면 나오겠지만 여기는 지금 도로가 6m 이내의 도로잖아요.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도로는 폐도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도로는 아마 폐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자치구 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도 반영이 될 거지만은 아마도 이 도로는 폐도가 안 될지만은 향후 이제 이런 상가들을 위해서 이쪽으로는 주상복합 형태로 해서 상가를 좀 활성화해 시켜주려고 그러고 특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 상권도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어떤 그 투자 가치를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그걸 이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면적을 보면 아까 이제 16번지부터예요. 12,000, 12,000, 11,000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총 36,000. 노후도는 76%, 67%, 79%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상가 비율은 한 25% 정도 전체 세대수 비율로 해서 25%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제 생길 수 있는 세대수는 얼마인가를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계략적으로 한 것이지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제 계획은 자치구와 우리가 협의하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50%를 놓고 봤을 때 800세대 가깝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충수나 그런 것도 지금 그 자양 1구역 재건축 조합 롯데가 완공한 그 규모로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세대 수나 높이나 뭐 규모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경험상. 그래서 한 7, 800세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공공시설 기부 체납한다거나 하는 거에 따라 더 용적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거꾸로 또 깎일 수도 있고. 그래서 대략 7, 800세대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신설이 되겠구나. 우리 현재 소유자 수는 342명입니다. 342명인데 그 배가 넘는 숫자가 되는 거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익률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과거 이제 역세권 사업이 워낙 우리가 꿈에 부풀어 있어서 그런데 역세권 사업만큼은 못해도 그렇다고 뭐 비료율이 100 이하로 내려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본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계획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아까 이 계획도로는 살려주고 가운데 도로는 폐도로 하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건소는 이쪽으로 옮겨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계략적인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올해 안에 여러분께서 50%를 달성을 해줬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제 전체 이제 또 그 동의율이 이제 또 낮아졌다. 현재는 면적의 67% 동의가 돼야 되는데 연말에 이제 완화를 해준다 했으니까 이게 60%가 될지 50%가 될지 이제 발표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가 50%를 달성했다. 그걸로 접수한다고 치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는 관리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시공사를 뽑게 되고 그 다음에 2027년도에는 이주가 개시가 돼서 2028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고 또 203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추진 일정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동의서 확보나 또 관리계획 수립이 단축이 되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분쟁이 생긴 거나 또 어떤 뭐 뜻하지 않은 어떤 마찰이 생겼을 때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하여튼 7, 8년 안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9월 24일 날 기사지요.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 제한시 동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올 연말쯤에는 아마도 더 좋은 방식으로 될 거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어제 들려왔는데 어떤 게 이제 입법 예고가 됐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3개의 구역으로 나누면 3개의 조합이 형성이 돼야 됐어요. 조합을 만들려면 80% 동의로, 별도 동의로 또 조합을 만들고 조합장을 뽑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까 번동 사례와 같이 하나의 시행자와 시행자를 지정해서 하면, 예를 들어 어느 신탁사를 지정해서 하면 굳이 80%까지 갈 필요 없이 4분의 3, 75% 동의로 시행사를 지정해서 하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탁 방식으로 할 때 과거에는 신탁 등기를 꼭 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올 연말부터는 신탁 등기 제도가 삭제됐어요. 그것 또한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 같아요. 신탁 방식으로 할 때, 신탁사를 지정해서 할 때 신탁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아파트 30층 높이에서 본 영동대교 한강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층 아파트에 대한 꿈을 이 기회에 꼭 살리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나 법들이 또 시장이 바뀐다거나 정권이 바뀐다거나 했을 때 또 어떻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우선 우리끼리 정해놓고, 또 먼 훗날 또 어떤 좋은 방식이 생기거나 좋은 법안이 생겼을 때는 그때 그 방식을 변경해서 쫓아가더라도 우선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면 이 방식을 우선 달성해 놓는 것이, 착수해 놓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듣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